하는데 이렇게 마음대로 스피커를 위치를 줄 수도 없고 작업을 하기도 힘든 거죠. 그래서 이리저리 난조건입니다. 난조건이지만은 그것을 극복하는 방법들이 많죠. 그 중에 이제 한 가지를 오늘 재료를 보여드리는 겁니다. 여기 보면 요거는 그 각간이죠. 각간 한 2T 가까이 되는 각간이 아연으로 되어 있어. 이제 녹이 안 쓴다 해서 아연 각간이라고 하죠. 이게 이런 형태의 각간도 있고 이런 사각 각간도 있고 이게 크기 따라 다릅니다. 이거 좀 작은 것도 있죠. 그리고 이 옆에 있는 거는 뭐냐면 펜철이라고 하죠. 펜펜하다. 이제 각이 없다 해서 그냥 철입니다. 이 펜철인데 이 두께가 또 한 2T 1.78T 됩니다. 그래서 좀 넓은 거 있고 또 이제 좁은 거 있죠. 그래서 아까 봤을 때 도화 락 뭉치와 손잡이 그 내부의 부속들 그것 때문에 조립이 힘들어서 이런 두꺼운 각간을 대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매트를 여러 개 바르는 것도 좋지만은 거기에 이렇게 펜철을 잘라서 필요한 만큼 그 접착제로 발라버리면 이 펜철이 굉장히 두꺼운 거 아닙니까? 저 차의 도화의 철판은 0.1T나 되겠습니까? 굉장히 얇지 않습니까? 이거는 두꺼운 겁니다. 1T가 넘는 게이기 때문에. 그래서 약간 무게감도 있고, 잘 잡아준다. 그 떨림을 최대한 막고, 그, 엔클로즈의 질량을 높인다는 의미로 이런 소재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너무 쎄하고 이런 것만 들어가도 아무래도 너무 세지 않습니까? 월 자체 구조도 센데, 이 구조물도 쎄가 좋지. 왜냐면 습도, 열, 이게 문제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쇠를 많이 쓰긴 하지만은, 그, 쇠도 있고, 여기 또 나무 있죠, 나무. 이 나무는, 굉장히, 일명 이제 이는 아연 각관, 아연 쇠지 않습니까? 아연 각관이라는 그 이름이고, 원명칭이. 이쪽 나무는 아연 우드라고, 그냥, 이쪽에 아연 쇠만큼이나 단단하다 해서, 아연 우드라 이런 이제 별명을 갖고 있는 울린이라는 또 나무입니다. 이거 나무가 굉장히 단단하고 이게 밀도가 굉장히 센 겁니다. 나이테가 거의 보이지 않고 그리고 스피커 후면이 닿는 부분이 중요한 부분이죠. 스피커 소리가 빵 쳤을 때 공기가 가장 빠르고 세게 닿는 부분이겠죠. 이 부분은 이렇게 돌출되는 거 뭔가 그 재료가 돌출되는 것보다도 조금 이 자체가 깊이가 엔클로즈 깊이가 여기 스피커가 25mm 이렇게 하던 자석은 한 이쯤 될 겁니다. 그러면 자석과 이 공간이 그리 많지 않지 않습니까? 길이가. 그래서 여기다가 뭔가 막 두꺼운 걸 대는 것보다도 최대한 깊이 그대로 유지시켜 주는 게 좋겠다. 우리가 가정용이나 모든 것들은 이제 쇠를 갖고 하면 무겁기 때문에 이제 그 택배나 회사에서 수출할 때 또 힘들고 또 위험하지 않습니까? 탁 넘어지면 발등 깰 수도 있고. 그래서 주로 나무랑 플라스틱을 많이 쓰고 또 피해용은 이게 쇠를 만들면 좋긴 한데 알긴데 분명히 그 사람들도 이게 운반할 때 힘든 겁니다. 운반할 때 힘들고. 그래서 이제 판매가 힘들겠죠. 소리가 잘 나면 돈을 지절로 벌어지는 그런 공연장도 아닐 것인데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결국은 플라스틱 딱딱한 종류의 플라스틱 재질 좋은 플라스틱을 쓰지 않습니까? 웬만한 사람이 딱 들어도 들릴 수 있는 수준에 그래서 이제 모든 것은 이제 재료에 따라서 소리의 좋은 점을 알고는 있어도 엔지니어들이 시장성을 위해서는 또 그리 하지는 못한다. 그럼 우리는 카오디오는 어떻습니까? 카오디오는 무조건 최상의 소리를 내기 위한 오로지 그 한 가지 목적을 가지고 모든 매니아나 장착가들이 도전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장사하려고 하는 것도 있지만 그거는 이제 매니아 샵 사장이나 이런 사람이 매니아가 아닌 사람들, 엔지니어가 아닌 사람은 장사시키겠지만은 그거 말고 우리가 좋은 소리 내보자 라고 이제 그 작업을 하는 모든 그 카오디오 샵에 있는 엔지니어들이나 또 큰 돈을 쓰는 매니아들은 다른 게 목적이 없지 않습니까? 오로지 좋은 소리 그 하나를 가지고 달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좋은 소리를 위해서는 우리가 실용성 이제 엔클로즈 내부 구조의 재료에 관련해서 그 실용성 그리고 또 발등이 깨질 것도 아니고 그 안에 붙어 있으니까 운반할 것도 아니고 차가 좀 무거워집니다. 근데 이제 무거워야 등발이 있어야 묵직하고 힘든 소리 나니까 그 어쩔 수 없는 거죠.
차도 엔진이 커야 힘있고 묵직한 소리 내지 않습니까? 조그마한 차가, 그 전기차 같은 거 예를 들면 힘 되게 좋아도 힘이, 무게감이 없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이 에너지라는 것은 이제 공기 타고 들어오는 전기 에너지가 소리 에너지로 바뀐기기 때문에 이게 좀 어느 정도 그 소리를 발산하는 스피커 주변에 그 물체들, 구조가 어느 정도 가벼운 것보다는 무거워야만이 우리 카 오디오, 아까 얘기했지만 난조건을 가지고 있는 카 오디오에서는 오로지 목표가 무조건 최고의 소리를, 최상의 소리를 내기 위한 게 일념의 목표지 않습니까? 누구든지 간에. 그것을 기준으로 봤을 때는 무게감이 있는 것도 방해가 되지 않는다. 나무, 이게 모든 것은, 재료에 고유 주파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 공기가 부딪혀서 내가 그 고유의 재료들이, 음에 영향을 미치던, 울려가지고, 약간의 미세한 진동에 의해서 그 재료가 떨려서 그 각자 재료의 고유 주파수의 특징을, 감미를 시켜주는 것처럼, 이는 재료에 따라서도 음이 달라질 수 있다. 그건 아까 얘기했지 않습니까? MDF 박스와 우리가 많이 했던 거, 자작합판의 박스. 근데, 과거에 아크릴로도 많이 짜봤습니다. 아크릴. 왜? 디자인 멋지니까 조명 넣고, 특히 이제 밴드 패스 박스를 아크릴로 많이 짜기도 하는데, 아크릴도 거의, 탁탁 때렸을 때 딱딱한 편이거든요. 아크릴도, 약간 좀 깔끔한 소리를 내줍니다. 대신에 이제 무겁고 묵직하고, 좀 울림에 의한 어떤 약간 편안하다는 느낌은 없고, 깔끔한 스피커 본연의 콘지에서 나는 고유의 그 재료 특징, 콘지 재료의 특징, 고유 주파수 특징, 그게 맞는 스타일로 소리 납니다. 그것처럼 이제 딱딱한 재료일수록 그렇게 될 수 있다. 이 나무도 딱딱합니다. 근데 같은 나무라도 딱딱하니까 또 다르겠죠. 엔클로저의 스피커 엔클로저의 스피커 소리를 잘 내기 위해서 좋은 스피커를 선택해야 되는 건 당연히 맞고, 그 스피커가 장착되는, 고정되는 그 주변, 스피커 후면에 그 공간, 그 인클로즈라 그러죠. 박스. 그게 박스가 어떤 형태로, 어떤 재료로 또 만들어졌나, 또 내부 구조가 어떤 형태냐, 납작하고 옆으로 기냐, 좁고 동굴처럼 뒤로 기냐, 적당한 길이냐, 뭐 이게 따라 다르고, 정해진 어떤 외행 형태에서 스피커가 센터에 박히느냐, 좌측 우측 모서리에 박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자동차 카 오디오 앞도어의 기준으로 볼 때 스피커 위치, 저음을 내는 스피커 위치는 통상 이제 앞쪽으로 하단 중간으로 정해져 있죠. 다른 부분은 달 수가 없으니까. 왜냐, 자동차 구조적으로 불편하기 때문에, 다른 부분에서 불편하기 때문에 스피커가 우선이지 아니지 않습니까? 차는 운행이 우선이고, 그러면서 안전해야 되고, 또 타고 내리기도 또 편리해야 되고, 또 시야도 확보돼야 되고, 여러 가지 이제 모든 것은 안전과 드라이버의 우선을 주되 보조적으로 이 카 오디오가 장착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최대한 표시 안 나게 돼야 되고 걸리면 안 된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이게 환경에 굉장히 적응이 좋다는 거. 이게 열, 습도, 물 이런데 굉장히 강한 나무다. 그러면 이제 이 나무와 이 쇠의 또 재질의 특징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아무래도 이제 쇠는 스피커 고유의 콘지의 소리, 그리고 스피커 인클로즈 내부의 압력에 맞는 스피커의 콘지의 이제 절제력, 어떤 저항력, 이에 따라서 소리가 이제 약간은 우리가 원하는 쪽으로 유도할 수 있죠. 근데 이제 나무로 갖고 만든 것은 약간 나무의 울림, 확연한 차이는 안 나지만은 우리 MDF와 일반 자작 합판으로 이제 서브우퍼 스피커 통을 많이 짜지 않습니까? 그러면 MDF 소리와 자작 합판의 소리, 이게 다르지 않습니까? 제가 이제 해보니까 MDF 소리보다 자작 합판 소리가 좀 더 맑은 소리를 내고, 대신에 음의 어떤 음량은 푸근하고 좀 묵직한 소리는 또 오히려 MDF가 좋습니다. 그런데 MDF든 자작이든 두께에 따라서 달라지죠. 그것처럼 이 쇠로도 만들어 보면 쇠하고 또 다른 자작 합판보다 더 이제 이게 군더더기 없는 게 쇠로 만든
인클로즈에서 나는 소리죠. 그럼 오로지 그 인클로즈 내부의 압력과 콘지의 어떤 재료, 콘지 재료의 특징, 그리고 앰퍼의 에너지, 또 앰퍼 신호에 대한 어떤 음색, 이것들이 인클로저의 어떤 울림에 도움 없이 콘지에서 그대로 나는 것이 이제 쇠로 만들었을 때 예를 들면 뭐 수정이나 다이아몬드로 만들면 또 다르겠죠. 그런 식으로 그래서 좀 정확해야 되고, 대신에 MDF로 가면 갈수록 조금 더 덜 정확해도 어우러져서 이렇게 융화가 잘 적절하게 나는 겁니다. 조금 잘못해도 표가 잘 안 나는 거죠. 그러니까 단단한 재료일수록 가면 갈수록 정확도가 떨어지면 소리의 어떤 그 크기, 이를 원래 우리가 원하는 소리를 만들어 졌고, 그 소리가 커지면 좋지 않습니까? 여유있게 나고, 크게 안 틀더라도 여유있게 나고, 일이 되기가 힘들다는 거죠. 딱 맞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딱딱한 재료로 쓸 때는 인클로저를 여러 번 제작해야 되고, 또 투닝하는 시간도 많이 필요하다. 그거는 이제 조금 전에 인클로저를 구성하는 재료, 압력에 의해 일어나는 어떤 사운드의 어떤 음색, 이런 것들을 이제 설명한 거고, 그래, 요 나무를 설명하려 하다 그렇게 된 겁니다. 이 나무를 그러면 넣게 되면, 싹 다 이 나무가 아니지 않습니까? 일부 그냥, 방진, 진동을 막기 위한 목적으로 들어가게 되고, 1차적으로. 그 다음에는 이제, 비가 올 때나 또 더울 때, 또 되게 추울 때, 우리가 소리가 다 다르지 않습니까? 뭐 습도 때문에 다른 것도 있지만은, 인클로저 도어, 그러니까 도어 내부의 습도의 차이에서 소리가 달라지는 겁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습도의 차이에서. 그래서 그러면 그 안에 습도가 있고 쇠가 있는 거와 습도가 있고 일종의 있는 매터, 부틸 매터가 있는 거고, 이는 부틸 매터 아닙니다. 이 매터는 좀 딱딱한 불에 꽂는 매터죠. 일반적으로 우리 쓰는 매터 있지 않습니까? 좀 저가형 막 써도 되는 거, 그거를 완전 도배했을 때의 습도, 그리고 또 이런 나무, 이 나무가 그 안에 존재할 때와 또 습도, 결합됐을 때 소리가 다 다르겠죠. 그래서, 재료의 특징, 모든 재료, 여기 매트도, 요거는 접착제고, 반대편에는 이렇게 돼 있죠. 여기 이제 불에 끄면, 요 반달반달한 것들이 이제 없어지겠죠. 우리는 카오디오용 불에 꺼야 되니까. 그러면서 이제, 이게 목장갑으로 막 눌리면, 표면이 아주 이제, 융털 돌기처럼 그리 생기면서 까칠까칠해서 음악적으로 난반 사이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조절이 가능하다. 어느 정도는. 요거는 이쪽 뒤편에는 회사 메이커고, 이걸 떼면 여기에 접착제가 붙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매트들은 이제 불에 꽂는 건 아닌데 그냥 바로 이렇게 붙는 건데, 얘는 친환경적으로 만든 매트고, 일반 매트가 좀 다르죠. 도어에 방음을 할 건데, 몇 가지 종류가 들어갑니다. 늘상 이야기하지만은, 일반 부틸 매트, 은박지 붙은 거를 도배하는 것도 뭐 방법이지만은, 그 소리의 선명도와 투명감, 약간의 투명감, 유지하면서, 다이나믹함을 잘 표현하기 위해서, 레진과 뭐 철제, 또 딱딱한 나무, 또 다양한 접착제를, 매트도 좀 들어가고, 응용해서 방음할 겁니다. 그러니까, 엔클로저 내부의 재료, 우리 기본적으로 지금 현재 사진에 영상에 보이는 것은 쇠로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쇠. 우리가 이제 엔클로저 쇠로 되어 있는 겁니다. 기본 털이. 쇠로만 이루어지는 엔클로저보다는 목재가 또 들어가면 좋을 수도 있고, 또 여러 종류의 접착 매트, 이런 것들이 어우러져서 엔클로저를 만들 건데, 매트 한 가지만 가지고는 진행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아연 각간을 튼튼한 거 가운데 하나 대고, 좀 넓은 거를 두꺼운 각간을 써야 됩니다. 무게감도 있고, 그리고 또 이거 얇은 각간 쓰기도 하고, 또 나무 목재, 그러니까 수분에 강한 딱딱한 목재를 쓰기도 할 겁니다. 그런 걸 접착을 하는 방법은 실리콘도 있고, 접착용 또 실리콘 종류도 있고, 레진도 있고 그럴 겁니다. 그 작업을 진행하겠습니다. 일단은 여기 보면
요쪽 부분이 스피커가 이게 약간 상단 부분에 있죠. 스피커가 있고, 스피커가 닿이는 쪽에는 또 뭔가 돌출되는 어떤 재료가 있는 것보다, 어차피 이, 인클로저에, 이쪽에 보면 이거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스피커가 붙을 겁니다. 5인치, 6인치를 장착할 건데, 요 포면에서 이만큼 한 28mm, 22mm 정도 떴지 않습니까? 그러면, 요거를 다시 놔두고, 요식 표시를 하겠습니다. 여기가, 어느 부분이 스피커가 닿이는 부분인지, 대충, 여기가, 정센터가 여기입니다. 이제 여기가 스피커 후면이 닿이는 부분이 중요한 부분이죠. 스피커 소리가 빵 쳤을 때 공기가 가장 빠르고 세게 닿이는 부분이겠죠. 이 부분은 이렇게 돌출되는 거, 뭔가 그 재료가 돌출되는 것보다도 조금 이 자체가 깊이가 인클로즈 깊이가 여기 스피커가 25mm 이렇게 하도 자석은 한 이쯤 될 겁니다. 그러면 자석과 이 공간이 그리 많지 않지 않습니까? 길이가. 그래서 여기다가 뭔가 막 두꺼운 걸 대는 것보다도 최대한 깊이 그대로 유지시켜 주는 게 좋겠다 그 말이고, 그리고 이제 이쪽 부분에 요 부분에가 텅 비어 있지 않습니까? 요 부분에는 튼튼한 저 끝까지 가야 됩니다. 끝까지. 저 끝까지 가서 제일 튼튼한 약간 정사각형으로 생긴 아연 각관을 넣을 겁니다. 그러면 아연 각관의 길이가 스피커가 여기니까 여기까지 침범할 수 있고, 지금 현재 표시한 데까지. 그럼 요 제일 중요한 거는 이 끝에 정확하게 박치기를 해야 됩니다. 이게 그러게 되면 한 630 정도, 여기 630 정도의 아연각관을 630짜리 아연각관을 하나 이제 한 개 하고, 그치고 또 아랫단에 이게 텅텅 비지 않습니까? 여기도 최대한 박치기를 해야 됩니다. 안쪽까지 이 끝까지 최대한 들어가는 게 중요합니다. 가운데만 덜렁 붙어 있는 것보다. 그러면 뭐 각관을 길게 잘랐을 때 넣을 수 있는 들어갈 수 있는 길이가 있지 않습니까? 들어간다면 이렇게 사각으로 뭐 100cm까지는 이제 잘라서 넣을 수 있는 겁니다. 넣어서 요렇게 하면 되니까. 그러면 이제 여기가 한 방에 될란가 모르겠지만은 한 방에 안 될 확률도 한 방에 안 될 수가 있겠네. 여기 공간이 있어서 일단은 이 길이가 앞에까지 했을 때 딱 100입니다. 100인데 한 번만에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한 번만에 안 들어가기 때문에 90도 들어갈동 말동 합니다. 일단 요 길이는 각관을 요 사이즈가 1000이다. 요 밑에 하나 대고, 그리고 여기 위에 보면 이쪽에 캐치커버 안쪽 내부에 있는 부속이 있지 않습니까? 부속이 이렇게 범위가 이게 잡히집니다. 그럼 이걸 침범할 수는 없죠. 이 부분에 이제 기본적으로 텅 비었으니까 OM사에서 만들어놓은 약간 매트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있죠. 근데 여기도 또 넣어야 되겠죠. 이 부분도 길이가 어떤 소재를 넣든 490 딱 맞춰야 돼요. 끝까지 박치기 하는 게 중요하죠. 490. 여기서 여기는 두 개가 들어갈 수도 있죠. 490으로 이제 길이를 두고, 그리고 이쪽에는 뭔가를 못하지 않습니까? 부속 때문에. 그래서 요 라인보다 윗단에 하나 또 할 겁니다. 무조건 박치기, 100에 박치기. 저 부분이 가장 잘 붙어야 됩니다. 400 딱 맞춰가 400. 요 부분에 또 빔을 하나 붙여야 되는 거죠. 그러면 윗단에는 이제 위험하니까 좀 잘못하면은 또 이렇게 걸리니까 놔둬버리고, 윗단에는 얇은 거 나무
나무를 요 400짜리 하나 얇은 거 요 400. 요게도 하나보다는 또 두 개 좋겠죠. 그 길이는 어차피 또 400인데 제일 상단 쪽에 490을 해서 제일 상단 쪽에 490을 해서 나무로 490. 여기도 나무를 할 수 있습니다. 여기 나무를 한 3개 정도 될 수도 있고, 셀을 대면은 2개 정도. 일단 그거는 보고 이제 일단 셀을 해야 되는 것은 여기 메인에 하나 해야 되고 아랫단에 해야 되고, 그리고 또 이쪽 뒤편에 이쪽 부분에 비어 있습니다. 이쪽에도 너무 두꺼운 거 더하면 또 부속물에 걸리니까 또 약간 얇은 거를 했을 때 이거는 200짜리 하나, 이거는 200, 이거는 얇은 거. 왜냐면은 도화뭉치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거는 200짜리. 그러면 요 부속이 들어갈 수, 도화뭉치 부속이 들어갈 수 있어야 되니까 이게 크거든요. 이게 크니까 이 걸리면 안 되지 않습니까? 확인을 해보고 해야 되니까. 이쪽에는 조립할 때 좀 힘드네요. 조립할 때 힘드니까 제일 아래 단으로 해가지고 이쪽에 아래 단으로, 이건 아니고 이렇게 이제 미리 이제 표시를 하면 이 부분을 들어가야 되고, 나중에 방음 막 열심히 한다고 야무게 할기라고 막 하다 보면 조립이 안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일 하단부로 지금 이 부분이 될 듯 말 듯 하니까 좀 짧게 해야 되겠습니다. 좀 짧게. 까만 색깔로 다시 표시를 해서 이 부분을 조심스럽게 해야 되니까 이거는 300으로 300, 이 부분도 300짜리 꽂혀가지고 300 좀 확인해야 됩니다. 이런 걸 잘 해야 되거든요. 300 정도면 왜 300이냐면은 여기에 될 듯 말 듯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무리하게 할 필요는 없다. 전체적인 방음을 생각하면 되니까. 그러면 이 아랫단에는 100인데 여기다가 나무로 하나 이쪽 아랫단에다가 까만 거는 나무를 하나 보고 700, 800 정도면 800 정도로 해서 그러면 이쪽에는 400을 나무, 요 까만 거는 나무로 하고 여기도 나무하고 400, 요 위에는 490이네. 490. 위에는 쇠, 이쪽에 야무게 하기 쇠. 그리고 이 안쪽에 요 안에 요 있지 않습니까? 기본적인 어떤 빼대가, 여기는 이제 레진을 넣어서 이 쇠와 이쪽 철판하고 이제 접착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 전체적으로 이 쇠 골재가 있기 때문에 레진이 들어갔을 때 접착력이 레진이 좋습니다. 딱 치우고 이 안쪽에 레진을 다 넣고, 그러니까 레진이 많이 들어가겠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들어가고 이런 부분에 붙이는 데는 레진 말고 또 접착제, 또 실리콘 가지고 또 하고, 딸따라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이제 이쪽에 청면쇠와 이 전체 표면 쇠하고 접착되는 이 각진 부분에 요 공간이 많습니다. 이 쉽게 말하면 이 청면쇠와 이쪽에 쇠하고 붙는 이 구석 공간, 여기에다가 또 접착제, 실리콘 또는 레진으로 이렇게 튼튼하게, 모서리 부분이죠. 제 가장자리 모서리 부분, 그 부분들 이제 작업을 할 겁니다. 그럼 일단은
우선에 이제 잘라야 되겠죠. 자르는 작업부터 먼저 하고, 이제 사이즈를 재었으니까 자르는 작업을 하고, 또 그다음 작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방음을 하기 위한 방음이보다 방진이지, 방진. 방음 방진이라고 또 말하기 이전에 인클로저를 제작하는 재료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흔히 말할 때 그냥 방음 이래 하는 겁니다. 이제 방음의 의미는 이제 진동에 의한 떨림, 잡음 이런 걸 막기 위한 이제 목적이고, 인클로저의 스피커 인클로저의 스피커 소리를 잘 내기 위해서 좋은 스피커를 선택해야 되는 건 당연히 맞고, 그 스피커가 장착되는 고정되는 그 주변 스피커 후면에 공간, 인클로저라 그러죠. 박스. 그게 박스가 어떤 형태로, 어떤 재료로 또 만들어졌나, 또 내부 구조가 어떤 형태냐, 납작하고 옆으로 기냐, 좁고 동굴처럼 뒤로 기냐, 적당한 길이냐, 이게 따라 다르고, 정해진 어떤 외행 형태에서 스피커가 센터에 박히느냐, 좌측 우측 모서리에 박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자동차 카 오디오 앞도어의 기준으로 볼 때 스피커 위치, 저음을 내는 스피커 위치는 통상 이제 앞쪽으로 하단 중간으로 정해져 있죠. 다른 부분은 달 수가 없으니까. 왜냐, 자동차 구조적으로 불편하기 때문에, 다른 부분에서 불편하기 때문에 스피커가 우선이지 아니지 않습니까? 차는 운행이 우선이고, 그러면서 안전해야 되고, 또 타고 내리기도 또 편리해야 되고, 또 시야도 확보돼야 되고, 여러 가지 이제 모든 것은 안전과 드라이버의 우선을 주되 보조적으로 이 카 오디오가 장착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최대한 표시 안 나게 돼야 되고, 걸리면 안 된다. 그러니까 이제 원하는데 이렇게 마음대로 스피커를 위치를 줄 수도 없고 작업을 하기도 힘든 거죠. 그래서 이리저리 난조건입니다. 난조건이지만은 그것을 극복하는 방법들이 많죠. 그 중에 이제 한 가지를 오늘 재료를 보여드리는 겁니다. 여기 보면 요거는 각간이죠. 각간 한 2T 가까이 되는 각간이 아연으로 되어 있어. 이게 녹이 안 쓴다 해서 아연 각간이라고 하죠. 이게 이런 형태의 각간도 있고, 이런 사각 각간도 있고, 이게 크기 따라 다릅니다. 요 좀 작은 것도 있죠. 그리고 이 옆에 있는 거는 뭐냐면 펜철이라고 하죠. 펜하다, 이제 각이 없다 해서 그냥 철입니다. 이 펜철인데, 이 두께가 또 한 2T, 1.78T 됩니다. 그 좀 넓은 거 있고, 또 이제 좁은 거 있죠. 그래서 아까 봤을 때, 도어 락, 뭉치와 손잡이 내부의 부속들, 그것 때문에 조립이 힘들어서 이런 두꺼운 각간을 대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매트를 여러 개 바르는 것도 좋지만은 거기에 이렇게 펜철을 잘라서 필요한 만큼 접착제로 발라버리면 이 펜철이 굉장히 두꺼운 거 아닙니까? 저 차의 도어의 철판은 0.1T나 되겠습니까? 굉장히 얇지 않습니까? 이거는 두꺼운 겁니다. 1T가 넘는 게이기 때문에. 그래서 약간 무게감도 있고, 잘 잡아준다. 떨림을 최대한 막고, 인클로즈의 질량을 높인다는 의미로 이런 소재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너무 쎄하고 이런 것만 들어가도 아무래도 너무 세지 않습니까? 월 자체 구조도 센데, 이 구조물도 쎄가 좋지. 왜냐면 습도, 열, 이게 문제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쇠를 많이 쓰긴 하지만은, 쇠도 있고, 여기 또 나무 있죠, 나무. 이 나무는, 굉장히, 일명 이제 이는 아연 각관, 아연 쇠지 않습니까? 아연 각관이라는 이름이고, 원명칭이. 이쪽 나무는 아연 우드라고, 그냥, 이쪽에 쇠만큼이나 단단하다 해서, 아연 우드라, 이런, 이제, 별명을 갖고 있는, 울린이라는 또 나무입니다. 이거 나무가 굉장히 단단하고, 이게 밀도가 굉장히 센 겁니다. 나이테가 거의 보이지 않고,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이게 환경에 굉장히 적응이 좋다는 거. 이게, 열, 습도, 물, 이런데, 굉장히 강한 나무다. 그러면 이제 이 나무와 이 쇠의 또 재질의 특징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아무래도 이제 쇠는 스피커 고유의 콘지의 소리, 그리고 스피커 인클로즈 내부의 압력에 맞는
스피커의 콘지의 이제 절제력, 그 어떤 저항력, 이에 따라서 소리가 이제 약간은 우리가 원하는 쪽으로 유도할 수 있죠. 근데 이제 나무로 갖고 만든 것은 그 약간 나무의 그 울림, 확연한 차이는 안 나지만은 그 우리 MDF와 일반 자작합판으로 이제 서브우퍼 스피커 통을 많이 짜지 않습니까? 그러면 MDF 소리와 자작합판의 소리, 이게 다르지 않습니까? 제가 이제 해보니까 MDF 소리보다 자작합판 소리가 좀 더 맑은 소리를 내고, 대신에 음의 어떤 그 음양은 푸근하고 좀 묵직한 소리는 또 오히려 MDF가 좋습니다. 그런데 MDF든 자작이든 두께에 따라서 달라지죠. 그것처럼 이 쉐로도 만들어 보면 그 쇠하고 또 다른 자작합판보다 더 이제 이게 군더더기 없는 게 쉐로 만든 인클로즈에서 나는 소리죠. 그럼 오로지 그 인클로즈 내부의 압력과 콘지의 어떤 그 재료, 콘지 재료의 특징, 그리고 앰퍼의 에너지, 또 앰퍼 신호에 대한 어떤 음색, 이것들이 인클로즈의 어떤 울림에 도움 없이 콘지에서 그대로 나는 것이 쉐로 만들었을 때 예를 들면 뭐 수정이나 다이아몬드로 만들면 또 다르겠죠. 그런 식으로. 그래서 좀 정확해야 되고, 대신에 MDF로 가면 갈수록 조금 더 덜 정확해도 어우러져서 이렇게 융화가 잘 적절하게 나는 겁니다. 조금 잘못해도 표가 잘 안 나는 거죠. 그러니까 단단한 재료일수록 가면 갈수록 정확도가 떨어지면 소리의 어떤 그 크기, 이를 원래 우리가 원하는 소리를 만들어 졌고, 그 소리가 커지면 좋지 않습니까? 여유있게 나고, 크게 안 틀더라도 여유있게 나고, 일이 되기가 힘들다는 거죠. 딱 맞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딱딱한 재료로 쓸 때는 인클로저를 여러 번 제작해야 되고, 또 투닝하는 시간도 많이 필요하다. 그거는 이제 조금 전에 그 인클로저를 구성하는 재료, 그 압력에 의해 일어나는 어떤 그 사운드의 어떤 그 음색, 이런 것들을 이제 설명한 거고, 그래 요 나무를 설명하려 하다 그렇게 된 겁니다. 이 나무를 그러면 넣게 되면 싹 다 이 나무가 아니지 않습니까? 일부 그냥 그 방진, 그 진동을 막기 위한 목적으로 들어가게 되고, 1차적으로. 그 다음에는 이제 비가 올 때나 또 더울 때, 또 되게 추울 때 우리가 소리가 다 다르지 않습니까? 뭐 습도 때문에 다른 것도 있지만은 인클로저 도어, 그러니까 도어 내부의 습도의 차이에서 소리가 달라지는 겁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습도의 차이에서. 그래서 그러면 그 안에 습도가 있고 쇠가 있는 거와 습도가 있고 일종의 이는 매터, 부틸 매터가 있는 거고, 이는 부틸 매터 아닙니다. 이 매터는 좀 딱딱한 불에 꽂는 매터죠. 일반적으로 우리 쓰는 매터 있지 않습니까? 좀 저가형 막 써도 되는 거, 그거를 완전 도배했을 때의 습도, 그리고 또 이런 나무, 이 나무가 그 안에 존재할 때와 또 습도 결합됐을 때 소리가 다 다르겠죠. 그래서 재료의 특징, 모든 재료, 여기 매트도 요거는 접착제고, 반대편에는 이렇게 돼 있죠. 여기 이제 불에 끄면 요 반달반달한 것들이 이제 없어지겠죠. 우리는 카오디오용 불에 끄야 되니까. 그러면서 이제 이게 목장갑으로 막 눌리면 표면이 아주 이제 융돌 돌기처럼 그리 생기면서 까칠까칠해서 음악적으로 그 난반사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조절이 가능하다. 어느 정도는. 요거는 이쪽 뒤편에는 회사 메이커고, 이걸 떼면 여기에 접착제가 붙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메터들은 이제 불에 꽂는 건 아닌데 그냥 바로 이렇게 붙는 건데, 얘는 친환경적으로 만든 메터고, 일반 메터가 좀 다르죠. 그 요런 종류도 또 섞이면서 또 이쪽에 나무, 이게 모든 것은 재료에 고유 주파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 공기가 부딪혀서 내가 그 고유의 재료들이 음에 영향을 미치던 울려가지고 약간의 미세한 진동에 의해서 그 재료가 떨려서 그 각자 재료의 고유 주파수의 특징을 감미를 시켜주는 것처럼, 이는 재료에 따라서도 음이 달라질 수 있다. 그거는 아까 얘기했지 않습니까? MDF 박스와 우리가 많이 했던 거, 자작합판의 박스. 근데 과거에 아크릴로도 많이 짜봤습니다. 아크릴. 왜? 디자인 멋지니까 조명 넣고,
특히 이제 밴드패스 박스를 아크릴로 많이 짜기도 하는데, 아크릴도 거의, 이 탁탁 때렸을 때 딱딱한 편이거든요. 아크릴도, 약간 좀 깔끔한 소리를 내줍니다. 대신에 이제 무겁고 묵직하고, 좀 울림에 의한 어떤 약간 편안하다는 느낌은 없고, 깔끔한 스피커 본연의 콘지에서 나는 고유의 제로 특징, 콘지 제로의 특징, 고유 주파수 특징, 그게 맞는 스타일로 소리 납니다. 그것처럼 이제 딱딱한 제로일수록 그렇게 될 수 있다. 이 나무도 딱딱합니다. 근데 같은 나무라도 딱딱하니까 또 다르겠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가정용이나 모든 것들은 이제 쇠를 갖고 하면 무겁기 때문에 이제 택배나 회사에서 수출할 때 또 힘들고 또 위험하지 않습니까? 탁 넘어지면 발등 깰 수도 있고. 그래서 주로 나무랑 플라스틱을 많이 쓰고, 또 피해용은 이게 쇠로 만들면 좋긴 한데, 알긴데, 분명히 그 사람들도. 이게 운반할 때 힘든 겁니다. 운반할 때 힘들고. 그래서 이제, 판매가 힘들겠죠. 뭐, 소리가 잘 나면 돈을 지절로 벌어지는 그런 공연장도 아닐 것인데.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결국은 플라스틱, 딱딱한 종류의 플라스틱, 재질 좋은 플라스틱을 쓰지 않습니까? 뭐, 웬만한 사람이 딱 들어도 들릴 수 있는 수준에. 그래서 이제, 모든 것은 이제 제로에 따라서, 소리의 좋은 점을 알고는 있어도 엔지니어들이 시장성을 위해서는 또 그리 하지는 못한다. 그럼 우리는 카오디오는 어떻습니까? 카오디오는 무조건 최상의 소리를 내기 위한 오로지 그 한 가지 목적을 가지고 모든 매니아나 장착가들이 도전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장사하려고 하는 것도 있지만, 그거는 이제 매니아 샵 사장이나 이런 사람이 매니아가 아닌 사람들, 엔지니어가 아닌 사람은 장사치기겠지만은 그거 말고 우리가 좋은 소리 내보자 라고 이제 작업을 하는 모든 카오디오 샵에 있는 엔지니어들이나 또 큰 돈을 쓰는 매니아들은 뭐 다른 게 목적이 없지 않습니까? 오로지 좋은 소리 그 하나를 가지고 달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좋은 소리를 위해서는 우리가 뭐 실용성, 이제 엔컬로지 내부 구조의 제로에 관련해서 그 실용성, 그리고 또 발등이 깨질 것도 아니고, 안에 붙어 있으니까, 운반할 것도 아니고, 차가 좀 무거워집니다. 근데 이제, 무거워야, 등발이 있어야 묵직하고 힘있는 소리 나니까, 그 어쩔 수 없는 거죠. 차도 엔진이 커야 힘있고 묵직한 소리 내지 않습니까? 조그마한 차가, 전기차 같은 거 예를 들면, 힘 되게 좋아도, 무게감이 없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이 에너지라는 것은 이제 공기 타고 들어오는 전기 에너지가 소리 에너지로 바뀐 기기 때문에 이게 좀 어느 정도 소리를 발산하는 스피커 주변에 물체들 구조가 어느 정도 가벼운 것보다는 무거워야만이 우리 카오디오, 아까 얘기했지만 난조건을 가지고 있는 카오디오에서는 오로지 목표가 무조건 최고의 소리를, 최상의 소리를 내기 위한 게 1년에 목표지 않습니까? 누구든지 간에. 그것을 기준으로 봤을 때는 무게감이 있는 것도 방해가 되지 않는다. 그래서 이제 이런 재료들이 소리를 내는데 안 돼. 이거는 아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그래서 이 쇠와 나무, 이 각간 이런 것을 접착하기 위해서는 접착도 하고 인클로즈도 단단하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실리콘 종류입니다. 이 두 실리콘은 일반적으로 쓰는 실리콘 아니고, 이거는 방수 보습제, 이거는 이제 메이커 보이죠? 이거는 굳으면 딱딱한 그런 재료입니다. 금방 굳고 사용성은 좀 부족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우레탄 종류, 좀 흘러내림이 적고 작업을 해보면 일반적인 실리콘은 좀 무른 느낌이고, 이거는 좀 쫀쫀합니다. 그래서 또 빨리 굳고, 이거는 그냥 접착제입니다. 접착제. 실리콘이 아니고 접착제입니다. 이거는 그냥 레진이죠. 많이 봤지 않습니까? 그리고 요렇게 소재와 재료들을 응용해서 작업을 할 겁니다.